앞으로 이제 제 강의를 계속 듣기 원하시는 원장님 혹시 계시면은 카카오에서 오픈 채팅방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땡큐 원장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오픈 채팅방 땡큐 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시면은 오늘 강의했던 이 PPT하고 그 영상 자료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하는 강의들 여기다 공지가 올라가고 그 외에 또 이제 저희가 하는 또 프리미엄 강의도 있거든요. 주변의 원장님들에게도 소개를 많이 시켜주세요. 그러면 소개시켜 주신 원장님들을 위해서 프리미엄 또 강의도 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영어 학원 6월, 7월 마케팅에 관한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6월달, 7월달 마케팅을 하면서 원장님네 학원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원장님들도 이번 강의에 꼭 참석하셔서 마케팅을 실질적으로 원장님의 학원에 도입을 해서 원장님 학생 증가의 효과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학원 6월, 7월 마케팅. 자, 한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념하고 이제 외부 마케팅에 대한 거 한두 개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6월, 7월 달이 어떻게 마케팅 트렌드를 갖고 있느냐. 자,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의 학생의 증가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퇴원생을 방지하면은 학생이 증가가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쩔 때 신입생이 들어오면 또한 학생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마케팅 학원 학생 증가라고 하면은 퇴원을 방지시키고 신입생을 들어오게 하는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6월, 7월 마케팅 트렌드에는 외부 마케팅과 내부 마케팅이 있습니다. 자, 외부 마케팅은 우리가 우리 학원 학생이 아닌 그러한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것이 외부 마케팅이고요. 내부 마케팅은 우리 학원의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것이 내부 마케팅이죠. 먼저 외부 마케팅부터 보겠습니다. 자, 외부 마케팅에 대한 요즘 6월 달 트렌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첫 번째, 1년 중 학생 이동이 가장 적은 기간입니다. 12개월 중에서 학생의 이동이 적은 기간이 6월 달, 7월 달이에요. 방학을 하면은 학생이 늘어나기보다 방학 때 휴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8월 달은 퇴원이 좀 많은 달이고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또 신입생이 조금씩 늘어나는 달이고 또한 10월 달, 11월 달 되면은 신입생과 퇴원생이 막 혼재하는 그런 달인데 퇴원하는 학생도 적고 들어오는 학생도 적은 때는 학원의 내부 이벤트를 조금 많이 해달라. 이제 6월 달, 7월 달에 집중해야 될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는 8월 달 여름 방학 초단기 특강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여름 방학 굉장히 짧잖아요. 자, 여름 방학 초단기 특강이라고 해서 1주, 2주 방학 특강을 준비하시는 것이 되게 좋은데 자, 이것이 많은 학원에는 여름 방학이 너무 짧다 보니까 단기 특강을 해서 뭘 얻겠냐 하지만은 역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 학원의 학생들 대상으로 방학 단기 특강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은 반대로 이 방학 특강을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학원 상대로 하기에는 조금 짧지만은 돈 받기도 그렇고 짧지만은 신입생들 상대로 하기에는 딱 좋은 기간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름 방학 되면은 예전에는 다 휴가 가고 놀러 가고 하지만 지금은 학기 중에 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에는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학생들을 이렇게 방학에 특강을 준비하게끔 하는 것 6월 달, 7월 달 마케팅 트렌드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초3 영어 대비 초등 2학년 대상 마케팅이 또 괜찮습니다. 가장 많이 움직이시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수업 시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어머님들이 2학기부터 스물스물 영어 학원을 보내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초등학교 3학년 가서 영어를 원활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대상 마케팅을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는 내신 후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 유입. 그러니까 중등 내신 후에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광고를 하는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다른 학원 학생들을 우리 학원으로 불러 모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지역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 중에 영어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한 2년간 중학생들 중에 들어오는 학생들 통계치를 조사를 해보면 어떤 학생들이 많냐 하면은 영어 학원을 안 다니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망치고 그다음에 영어 학원을 안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다른 학원에서 오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중등 내신 후에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 학원으로 처음 유입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6월 달, 7월 달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러한 징검다리, 이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름방학 초단기 방학 특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매칭을 시키면은 중학생들 중에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학원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케팅의 또 재료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행평가 이슈를 또 갖고 갈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보니까 학원들 중에 수행평가를 봐주는 학원과 수행평가를 봐주지 않는 학원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수행평가를 봐주지 않는 학원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행평가를 이슈화해가지고 중등부들을 모집을 시키는 경우들이 저희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이슈로 하는 것이 외부 마케팅에는 굉장히 좋다. 6월 달에는 1년 중 학생 이동이 가장 적은 기간인데 그래도 마케팅 꾸준히 해야 되고 8월 여름방학 초단기 방학 특강을 기존의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새로운 학생들 유입할 수 있는 도구로 쓰시면 굉장히 좋다. 초3 영어 대비 초등학교 2학년 대상 마케팅을 하시면은 6월달, 7월달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 내신 후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유입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이슈를 갖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내부 마케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부 마케팅에서는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씩 신경 써야 될 학년 중에 하나가 2년차 이상입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2년 이상 학원을 다닌 학생들을 내부 마케팅의 대상자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학원 중에서 이제 요즘 학원들이 어떤 추세냐 하면은요. 밑에서 신입생은 안 들어오고 대신에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그대로 위의 학년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러한 추세가 요즘에 학원 추세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신입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퇴원생 관리거든요. 퇴원생 관리를 위해서 2년차 이상 집중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2년차 이상 학생을 조금 분류해 보세요. 2년차 이상 학생이 지금부터 관리를 안 하시면은요. 여러분 10월 달, 11월 달 되면 이 학생들 중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퇴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6월 달, 7월 달부터 관리를 하시고 또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특강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전문학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5, 6학년 학생들을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5, 6학년 학생들을 뭘로 관리를 하실 거냐? 이것도 이번에 제 강의 중에 녹아 들어가니까 원장님께서 계속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년차 위험한 2년차, 3년차 학생이라고 하는데 학원에서 이제 퇴원을 보시면은 영어 학원의 평균 수강 기간은 30개월에서 36개월 정도 됩니다. 원장님네 학원에서 학생들이 30개월 이내에 퇴원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는 학원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 학원에서 왜 학생들이 3년을 다니지 못하고 퇴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학원이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해서 30개월에서 36개월을 다니는 학생들은 그 이후에 언제든지 퇴원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평균 퇴원율 이상을 다닌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학원을 오래 다닌 거예요. 위험한 2년차, 3년차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것이 하반기부터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 진행의 준비를 6월달, 7월달부터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년차, 3년차가
퇴원을 하는 그 불안 요소들을 보면은 처음에 학습 결과물에 불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2년 동안 보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갔다 왔더니 말 한마디도 못하더라. 아니면 불쑥 아빠가 책 읽어봐 이랬더니 제대로 책을 못 읽더라. 뭐 아니면은 2년 정도 되면요 엄마들이 그 아이의 레벨이 궁금하니까 다른 데 가서 점검을 받아요. 그 레벨링에서 아이가 잘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못 나오면 그 학원을 옮기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러한 학습 결과물이 자체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려면은 학원에서 많은 외부 인증 시험들을 보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요. 굳이 다른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인증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실력 있는 학생 상위권 학원 이동 이것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퇴원을 보면은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기보다는 오래 다녀도 별 효과가 없는 학생들도 퇴원을 많이 하지만은 잘하는 학생들도 의외로 퇴원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상위권 학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오래 다녔다고 새로운 환경에서 학습하기를 원한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학원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엄마들이 2년에서 3년 정도 되고 또 여기저기에서 이제 다른 학원들의 소식들을 듣게 되면은 우리 아이도 한번 레벨 테스트나 봐볼까? 한번 이 학원으로 한번 옮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학습을 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위험한 2년차, 3년차입니다. 그다음에 너무 적응이 되어서 그러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너무 적응이 되어서 아이가 너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학원을 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원장님들도 꽤 계세요. 그러한 긴장감이 떨어지는데 아이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숙제도 대충 하는 것 같고 학원도 대충 다니는 것 같고 얘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학원으로 한번 옮겨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도 학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기가 들어가고 3월 달, 4월 달 지나고 5월 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또 그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죠.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이 되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어느 학원 다녀? 야, 나 한번 거기 가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 요즘에서 초등학생들은 빡세게 가르치면은 새로운 친구들한테 물어보는데 우리 학원에는 숙제도 적고 선생님 매일마다 파티하고 좋아 이러면은 그 학원으로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저희 학원에도 이번에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물론 이제 많이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 보면 그런 류들이 되게 많아요. 내부 마케팅을 하기 전에 퇴원 전조 증상을 원장님께서 먼저 찾아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퇴원 전조 증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학생들의 표정만 보셔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은 이 표정이 예년만 같지 절대 예년만 같지 않을 겁니다. 강사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학생들 표정을 봐라.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또는 일주일에 5번 이상 그 학생을 보기 때문에 그날따라 표정이 다른 학생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럴 경우에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얘가 저번 예전에는 이렇게 재미있게 했는데 오늘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라고 학습 보고서에 아이들에게 뭘 공부했느냐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얘가 예전과 똑같은 학습 스타일과 표정으로 공부를 했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태어나라는 학생들 보면은 대부분의 7, 80%의 학생들이 태어나기 전에 보통 한 달, 2달 중에 전조 증상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학생들 표정 관리만 잘해도. 그래서 나중에 강사들 교육시킬 때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의 표정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숙제하는 양, 지각을 자주 한다든지 평상시 질문이 많은데 질문이 적다든지 아니면 얼굴 표정이 좋지 않다든지 좀 선생님한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앵겼는데 뭐 지금은 자기 공부만 하고 간다든지 이런 학생들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퇴원이 아니더라도 행동이나 표정이 다르다는 얘기는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학원에 만족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이것이 또한 퇴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강사들이 빨리 캐치해서 잡아낼 수 있도록 하고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원장님들은 수업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학원에 매 시간 한 번씩 둘러보시면서 학생들의 표정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보시면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늦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마케트에 2학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2년차 학생,
고학년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달라. 자, 그다음에 이제 외부 마케팅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부 마케팅에서 첫 번째가 1년 중에 학생 이동이 가장 적은 기간이라고 했죠. 학생 이동이 가장 적은 기간이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보면은 5월달, 6월달 약간 쉬어가는 텀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기말고사 이슈 빼고는 초등학생들은 이슈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미 가정행사, 체육대회 이런 것도 다 5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에 7월 달에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원장님 쉬어가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6월 달, 7월 달에 다음을 위해서 마케팅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그 강의를 들으시는 원장님들은 쉬어가는 원장님이 아니라 마케팅을 준비하시는 원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케팅 효과는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후에 나타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인데요. 7월 달에 마케팅을 하면 언제 효과를 본다? 네, 여름 방학 그다음에 9월 달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9월 달 효과를 보고 거기서 탄력을 받으면 어디까지 가죠? 2학기 그다음에 가을, 겨울까지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을 재정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마케팅에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거는 블로그와 인스타 홍보죠. 블로그 또는 인스타는 주 1회 이상은 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될 게 없어? 블로그를 하기 힘들면은 가장 간단한 게 인스타거든요. 인스타에 우리 학생들 사진 찍어서 오는 공스타 사진이라고 하죠. 사진 한 장 올리고 배경음악만 좋은 거 끼면 됩니다. 그러면 인스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올려도 되니까 꾸준히 홍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이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꾸준함을 내가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 네, 그러기 때문에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홍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블로그 홍보가 있고 또한 마케팅에는 소개 후기 마케팅이 있어요. 블로그와 소개 후기 마케팅 이 두 가지는 각각 다 다릅니다. 대상이요. 블로그 마케팅의 효과를 보는 분은 직장맘입니다. 직장맘이 효과를 많이 봐요. 이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직장맘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홍보가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소개 후기 마케팅은 전원맘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효과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블로그 인스타에는 우리 학원을 자랑을 하되 주 타겟을 누구로 삼으라? 직장맘을 타겟으로 삼아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학년은요. 여러분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 대상 학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학원에는 분명히 두 가지 파트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신입생이 많이 들어오는 학년이 있어요. 또 하나는 퇴원생이 많이 발생하는 학년이 있어요. 어느 학년에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퇴원생이 많이 나가는 학년, 신입생이 많이 들어오는 학년, 신입생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학년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그렇지 못하세요. 예를 들어서 초등 전문 학원인데 내가 초등 전문 학원은 당연히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퇴원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을 어디다 집중하느냐? 그 퇴원하는 학년에다가 집중을 해요. 하지만 그쪽은 원장님의 약점이자 약한 고리예요. 다시 말해서 약점이다 약한 고리에다가 마케팅을 집중을 하면 내가 만일에 마케팅을 열이라는 노력으로 집중을 하면은 얻는 효과는 그거의 절반도 안 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학원에서 신입생이 많이 들어오는 학년에다가 내 마케팅을 열을 집중을 하면 열 이상의 효과 신입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퇴원생이 많이 발생하는 학년에는 내부 마케팅을 통해서 아까 전에 2년차, 3년차처럼 최대한 퇴원을 길게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신입생을 내가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마케팅을 쓰겠다 하면은 비록 퇴원생이 많이 발생하는 학년에 미련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신입생이 많이 들어오는 학년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자기 학원의 강점인 학년에 신입생이 들어오고 마케팅 효과를 보는 거지 자기 학원의 약점인 학년에 신입생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많이요. 그러면은 블로그를
올릴 때 직장맘 상대로 할 수 있다면 제목을 한번 볼 수가 있죠. 자, 이 제목도 요즘 챗GPT로 원장님들 많이 인사이트를 얻으시죠. 저도 한번 이제 챗GPT로 한번 돌려보고 제 나름대로 저희 학원에서 마케팅 하는 것을 볼 때 제목을 보면은 땡땡땡 초등학교 직장맘이 꼭 알아야 할 자녀 영어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리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학원에 대한 홍보, 직장맘들이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학원이다라는 홍보.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죠? 간식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의외로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식 같은 거 잘 먹는 사진도 굉장히 많이 올리세요. 왜?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도대체 뭐 먹고 다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파티 같은 거 할 때 이런 사진들을 올리는데 이러한 사진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높아요. 영어 학습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리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땡땡땡 초등학교. 마케팅을 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보다 특정 대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학원에서 그럼 땡땡땡 초등학교는 어떻게 정하느냐? 여러분 학원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를 정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 예를 들어서 저희는 다산이다. 그러면 뭐 다산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학생들의 한 80% 된다. 그럼 다산 초등학교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산 초등학교 직장맘이 꼭 알아야 할 자녀 영어 교육. 왜 이렇게 하면 좋냐면 어차피 다른 초등학교 엄마들은 이 광고를 봐도 안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학교나 특정한 학년을 정해서 콕 집어서 마케팅 해주는 것이 요즘 표종 마케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전쟁할 때 막 그 폭탄 퍼붓지만 요즘 어때요? 전쟁하면 미사일로 정확하게 건물의 층수까지 찍어서 보내잖아요. 이것처럼 마케팅도 두리뭉실한 마케팅보다 정확하게 찍는 마케팅이 좋습니다. 이것을 인스타나 블로그에다 올려주면 나중에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 급할 때 당근 광고가 효과가 좋아요. 당근 광고 하면 이제 링크를 걸어달라고 할 때 링크를 여기다 걸어주면 되고, 당근 광고의 제목을 뭘로 걸냐면은 예를 들어서 땡땡땡 초등학교 2학년 직장맘이 꼭 알아야 될 영어 자녀 영어 교육, 이렇게 찍으면은 그 대상이 되는 엄마들은 안 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근 광고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찍은 그러한 제목들이 굉장히 효과를 본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그냥 누구나 두리뭉실하게 보기 때문에 당근 광고를 볼 때 조회수는 높은데 정작 효과를 못 보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인스타 할 때 대부분 특정 학교나 특정 학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특정 대상, 직장맘을 해줄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할지 이렇게 적어줘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6월 달 정도 되면은 직장맘보다는 전업맘의 자녀들이 움직이는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맘들은 바쁘니까 대부분 언제 움직이냐면 방학 때나 신학기 전에 세팅을 해줘요. 그리고 그 학원은 꾸준히 다녀요. 꾸준히 다니고 6월 달에는 그냥 킵을 해뒀다가 또 언제 움직여요? 또 방학 때나 2학기 될 때 한 번 더 세팅을 해줍니다. 그때를 노리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전업맘은 언제든지 학원에 대한 정보를 들으니까 자기가 편한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학생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5월 달, 6월 달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직장맘보다는 전업맘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광고의 대상도 전업맘을 해주시는 게 좋죠. 하지만 블로그나 인스타는 직장맘들이 많이 본다는 거, 그래서 그 대상을 직장맘으로 해주시면 좋고, 이것은 나중에 8월 달 2학기 학생들 모집을 할 때 당근 광고 같은 거 낼 때 여기다가 링크를 시켜서 내면은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있죠. 바쁜 직장맘, 우리 아이 영어 고민 끝내는 방법은, 이런 것들 블로그에 올리시면 됐죠. 인사이트가 부족해? 네, 챗GPT한테 물어봐. 그러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써주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 영어 교육 때문에 고민 많은 직장만 저희가 책임집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우리 아이 영어는 저희 학원에 맡기시고 마음 편하게 일에 집중하세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좋다. 이제 앞으로 블로그나 인스타는 우리 학원에 그 수업하는 내용이나 뭐 아이들이 발표하는 내용도 좋지만 그 제목을 이렇게 특정한 대상, 특정한 학년, 특정한 학교로 잡아주시면은 그 어느 것보다도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꾸준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학기가 돼서 가을이 되면 또 설명회 같은 거 하잖아요. 설명회 할 때
이러한 엄마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설명회 참석하는 참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때 가서 설명회 잡고 그때 가서 마케팅하면 또 늦어요. 그런 2학기를 생각을 한다면 6월 달, 7월 달에 이러한 것을 잡고 꾸준하게 마케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성장하는 학원들은 그냥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성장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도 원장이고 학생을 가르치잖아요. 시험 때 되면 벼락치기 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 봅니까? 평상시에 예습 복습을 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봅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예습 복습을 잘하는 학생들이 역시 시험도 여유 있게 준비를 잘하고 잘 봅니다. 원장님들도 마케팅을 할 때 여유롭다고 원장님만의 시간 즐기지 마시고 이 시간에 이러한 것을 꾸준하게 해놓는다면은 나중에 2학기 가을 겨울 돼서 원장님 이 마케팅 효과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소개 후기 마케팅이죠. 이거는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케팅인데 소개 후기 마케팅은 직장맘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전원맘을 상대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블로그, 인스타, 소개 후기 이건 오프라인 마케팅이죠. 이것은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전원맘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이 뭐가 있죠? 소개 이벤트 할인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소개 이벤트 할인인데 양쪽이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할인해 준다. 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마케팅 중에 우리 지금 현재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이동은 제가 뭐라고 했죠? 가장 적다고 했죠.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개 이벤트 중에 영어 학원을 안 다니는 그 자녀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개해줘서 등록을 해줬을 경우에는 이벤트를 곱하기, 곱빼기로 해준다. 한 달 무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학금 지급 뭐 그거 깎기 힘들면 장학금 지급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50% 할인 더.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이 학원에 왔을 때 그 이벤트 혜택을 더 주면은 훨씬 더 그게 직접적이고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결제 후기 이벤트죠. 그래서 결제 후기 한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그 영수증 리뷰 있죠. 영수증 리뷰를 올리시면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벅스 1만 원 그 쿠폰입니다. 그거 준다면은 엄청나게 올려요. 왜? 여러분도 맛집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 보고 네이버에서 찾는데 그 네이버 중에서 뭘 보죠? 후기를 보고 찾죠. 이러한 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원에서 보면은 후기가 제대로 적혀 있느냐 적혀 있지 않느냐 그걸 봐요. 그래서 후기가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적혀 있는 학원 보면은 아, 이 학원은 굉장히 마케팅이나 관리를 잘하는 학원이구나 하고 엄마들이 후기를 볼 때도 봐요.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전 후기가 있고 하나는 한 달 전 후기야. 그럼 누구 선택하겠습니까? 생생한, 따끈한 후기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 이벤트,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거 굉장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후기 이벤트 하면은 예를 아까 전에 스타벅스 쿠폰도 좋고 저희가 뭐 교재 할인권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수업료와 교재비 따로따로 받는 학원들이 많잖아요. 교재 같은 거 할인권 이런 것도 좋고요. 그래서 결제 후기 이벤트를 꼭 해주시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또 할 거가 다시 또 이제 세부 강의에서 또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결제 후기 이벤트는 바로 결제를 하고 그 자리에서 후기 이벤트를 남기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 29일이라면은 이제 6월 달부터 하면은 6월 20일부터 6월 30일 내에 후기를 올리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특정 대상을 정해 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맘카페 댓글 달기 이벤트 해서 맘카페 보면은 엄마들이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영어 학원 추천해 주세요. 어느 영어 학원이 좋아요 할 때 그러한 댓글을 달아주고 캡처해서 보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품권 10,000원짜리 또는 30,000원짜리를 준다고 해주고요. 이것은 믿을 만한 학부모에게 부탁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이거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10명 미만? 뭐 적게는 한 대여섯 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마음 카페 댓글 관리를 따로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카페 댓글 이벤트 해주시면 좋고요. 소개 후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전원맘을 상대로 하고 소개 이벤트 할인은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결제 후기 이벤트 이거는 기간을 정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맘카페 댓글 달기는 3명에서 한 10명 미만으로 관리를 해주시면은 요 3개만 해도요, 전업맘들 상대로 하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외부 마케팅에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소개 후기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설명회 요즘은 많이 하지 않으시죠? 자, 다른 학원이 설명회를 하지 않을 때 우리 학원이 설명회를 하면 어떨까요? 분명히 어머님들 참석률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회는 누가 많이 와요? 네, 직장맘보다 전업맘이 올 확률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전업맘을 대상으로 해서 주제를 잡고 6월달, 7월달에 설명회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방학 특강이 있으니까 방학 특강, 초단기 방학 특강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 설명회는 요즘에 원장님들이 이렇게 요즘에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회를 하는데 참석자가 없어서 설명회를 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온라인이 발전하기 전이죠. 그럼 요즘 어떻게 하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회 한 것을 다 녹화해요. 그다음 편집을 한 다음에 인스타에 올려도 되고 엄마들한테 뿌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러한 설명회를 나중에 방학 특강 때 한번 다시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려도 굉장히 방학 특강과 연계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는 오프라인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찍어서 온라인의 마케팅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원장님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업맘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가 있고요. 직장맘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가 있습니다. 전업맘을 상대로 하는 것은 오전에 유리하고요. 직장맘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는 저녁 8시 이후가 유리하고, 전업맘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좋고요. 직장맘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는 무조건 1시간 이내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도요, 전업맘 상대로 한 설명회냐, 직장맘을 상대로 한 설명회냐, 전업맘 중에서도 우리 학원 어머님들만 대상으로 할 거냐, 외부 어머님들까지 대상으로 할 거냐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그 주제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세분화 하시는 것이 좋고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 독서 학원에서 저희 학원은요, 영어 학원이지만 신입생을 어디서 가장 많이 모으냐면 독서 학원에서 가장 많이 모으거든요. 독서 학원에서 가장 많이 모은 다음에 그 독서를 다니는 아이들을 영어로 유입을 시키는, 저희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도 이제 제 강의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서 신입생을 유치시키는지, 이거 굉장히 고급 전략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한 10명 정도가 오셨어요, 설명에. 근데 그 10명 정도의 절반 이상이 다 등록을 하고 가셨습니다, 새로.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대상을 상대로 정확하게 미사일처럼 꽂혀서 표적 마케팅을 하면은요, 비록 참석자는 적어도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전업맘은 오전에 유리한데, 자, 그럼 전업맘을 상대로 하는 것은 어떠한 주제들이 좋느냐? 전업맘을 상대로 할 경우에 제가 아까 전에 이거는 블로그의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의 제목은 직장맘들이 많이 본다고 했죠. 이런 것도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자, 전업맘들이 영어 학원을 보내려는 그 심리를 살펴보면 어떤 심리가 가장 많을까요? 네,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정도 움직이는 어머님들은 어떤 어머님들이냐면, 신학기 때 나름대로 학원을 보내기에는 비용이 비싸. 뭐 아직까지 굳이 학생들을 보낼 필요가 있어? 우리 자녀를 보낼 필요가 있어? 그냥 내가 가르쳐 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학원 안 보내고 아이들을 가르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해요? 내 자녀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 되면은 이제 아이들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제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학원을 보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때 6월달, 7월달은 또 이제 어떤 어머님들이 있냐면은 학원에 보냈는데 그다음 그 학원은 어떤 학원인지 몰라 숙제가 굉장히 많아. 근데 저학년인데 이 숙제가 아이 숙제가 아니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그러한 숙제들이 많아. 자, 이럴 경우에 엄마들이 계속 한 번, 두 번은 도와줘도 한 달, 두 달 도와주면 이거에 지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뭔가 대안을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6월달, 7월달은 이러한 심리 마케팅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집에서 자녀 가르치기 힘드시죠?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또는 집에서 힘든 영어 공부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잡아드립니다. 엄마표 영어보다 더 뛰어난 우리 학원만의 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엄마표 영어 프로그램이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엄마도 힘들어해요. 또 뭐가 있냐면요. 저희 학원의 자료는 분류 중에 하나가 큰 아이는 엄마표 영어로 성공을 했어. 근데 둘째 아이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둘째 아이도 영어로 엄마표 영어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학원에 보냈다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은 엄마표 영어보다 더 뛰어난 우리 학원만의 학습 프로그램 이것도 좋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없지만 둘째도 잡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둘째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런 것도 원장님도 잡아주시면은 제목으로 잡아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녀의 영어 숙제 엄마 숙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숙제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요. 숙제 관리도 엄마가 스트레스 안 받게끔 숙제에도 어떤 거를 낼까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녀 숙제, 자녀 영어 숙제 도와주시나요? 이러면 자녀 영어 실력도 늘지 않습니다. 네, 숙제를 도와주는 건 좋지만은 과연 자녀의 영어 실력이 늘어날까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직도 방과 후 교실에서 영어를 배우시나요? 이제는 영어 학원 보내셔야 할 때입니다라고. 네,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영어 학원에 보내야 할 이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죠. 6월 달, 7월 달은 어떤 학생들 기존에 영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보다 뭐죠? 영어 학원을 안 다니다가 다니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기 때는 그냥 애들 편하게 하고 한 2학기 때부터 애들 학원에 보내자라는 어머님들 굉장히 계세요. 이런 어머니 상대로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땡땡땡 영어 학원의 성장 스토리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 여러분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면은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 설명하는 것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전업맘들은 뭐 새로운 뭔가가 들어왔다. 뭐 우리 집에 우리 옆에 새로운 카페가 생겼다. 음식점이 생겼다. 옷가게 생겼다. 이런 굉장히 관심 갖잖아요. 또한 새로운 영어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이러면은 전업맘 엄마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설명회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좋죠.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발음부터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어 학원 파닉스도 좋은데 우리 학원은 발음부터 다르다 하는데 저희 학원은 뭐 발음 프로그램을 따로 가르치는 건 아니고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는 이제 윙글리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발음이 그 프로그램만 그냥 따라하면 발음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얻는 그 동영상 결과물들 엄마들한테 올려주면 굉장히 효과를 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잡아도 좋아요. 그래서 설명회는 온라인 설명회도 좋고 안 되면 준 설명회도 좋고 설명회는 굳이 1시간 안 잡으셔도 됩니다. 짤막하게 30분 정도 잡으셔도 됐고 그다음에 이런 거 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통적인 설명회 있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들 교육 그러면 그 주에는 아들 교육에 대해서 아들 키우시는 엄마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제 아들 교육 전문가 초청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가 초청 설명회도 전업만 상대로 하면 괜찮습니다. 보통 전문가라 하시는 그 설명회 하시는 분들 강사료가 보면은 한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한 다음에 그런 강사분들 초청해서 1시간 강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학원은 이런 전업 엄마들의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줍니다라고 해결을 하면은 적어도 한 3명에서 3명 이상만 등록을 시키고 그 아이가 2년 동안 학원을 다니면 강사비 이상으로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몇 명을 등록시킨다기보다 그리고 3명 이상 등록을 시킬 때 등록시킨 다음에 그 후광도 굉장히 커요. 그 뒤에 또 소개도 계속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또 그것을 영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또 어머니한테 재마케팅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회를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만일에 저녁에 직장맘을 상대로 광고를 하고 싶다면은 블로그 주제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여기 있는 이러한 블로그 주제를 통해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외부 마케팅에서 첫 번째 1년 중 학생 이동이 가장 적은 기간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8월달 초단기 그다음 중3 영어 대비 초등학교 2학년 마케팅 어떻게 할 거냐 중등 내신 후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 유입 어떻게 마케팅 할 거냐 수행평가 이슈 어떻게 할 거냐 내부 마케팅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름방학 초단기 방학 특강입니다. 그래서 초단기 방학 특강 어떻게 잡고 어떻게
주제별로 자꾸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제 강의를 계속 듣기 원하시는 원장님 혹시 계시면은 카카오에서 오픈 채팅방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서 땡큐 원장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오픈 채팅방 땡큐 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면은 오늘 그 강의했던 이 PPT하고 그다음에 그 영상 자료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하는 강의들 여기다 공지가 올라가고 그 외에 또 이제 저희가 하는 또 프리미엄 강의도 있거든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 땡큐 원장 치셔서 요 마크거든요. 요 마크 치셔서 들어오셔서 여기서 자료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변의 원장님들에게도 좀 소개를 많이 시켜주세요. 그러면 또 소개시켜 주신 원장님들을 위해서 프리미엄 또 강의도 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